네, 오늘의 정치화투 103번째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을 수렁에 빠뜨린 조국과 정청래. 자, 무슨 일일까요?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하나는 국정조사, 또 하나는 대장동 국정조사, 민주당이 먼저 꺼냈죠. 또 하나는 1대1 토론, 지금 장동혁, 조국 1대1 토론.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하든 1대1 토론을 하든 그 하도의 중심에는 이재명이 딱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이 법정에서는 중단이 되어 있지만은 이 재판이 이 법정 밖에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고 토론회장에서 사실상의 재판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겠죠. 일종의 이재명 국정조사, 그리고 이재명을 중심에 놓은 1대1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조금 전에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도망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도망가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막 이것저것 지금 막 챙기고 있고, 뭐 이화영 재판도 챙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다 이제 보고를 받았고 뭔가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정청래가 난감하게 돼버린 것이, 정청래의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게 항소 포기를 한, 거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항명을 하고 검사들이 항명을 하니까 그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리고 내친 김에 대장동 사건이 조작됐는데, 민주당의 주장이죠. 조작된 것도, 조작 기소한 것도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정청래 민주당이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김병기도 같이 따라서 등달아. 그런 불을 질렀고,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한 거죠.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 대상이야. 나중에 이제 하다가 보면 다 섞여가지고 뭐 검사들도 다 부르고 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려면은. 그런데 어디서 할 거냐? 그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 추미애가 있고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대체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막 발을 빼고 안 하려고 하니까는, 이거 하면 할수록 이재명에게 전부 다 이재명이 타깃이 됩니다. 이재명 대장동 몸통이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발을 빼려고 하니까는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좋다, 법사위에서라도 하자, 우리가 양보한다, 법사위 하자, 그래, 당신들이 법사위 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좀 제대로 확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아마 이재명이 뭔가 지침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뭐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머리 싸매고 있겠죠. 이재명이 돌아왔으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용산 참모들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국정조사 던져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실제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 반발을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하자, 이렇게 처음에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관련 대장동 사건,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막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지금 그 자리를 비웠을 때죠. 그러니 뭔가 정청래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막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 그전부터 좀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은 이 문제를 이재명과 관련된 건데 이 사건을 끌고 가면은 이 덕보다는 실이 더 크다. 이런 이제 현실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문검주 원내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한테 이 여야 협상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 지도부에서 나왔다. 아마 이재명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 거기서 바로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장관, 차관 고발이 이게 무슨 대수라고. 그 고발한 거에 바로 체하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바로 국회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래 좋다. 현실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른 말 이제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법사위에서 하자 그래. 법사위에서 하는데 아니 지금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간사가 없지 않느냐. 나경원 간사로 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 법사위에서 하면은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먼저 하라. 이 정도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좀 중단을 하고 국정조사 정인 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을 조건으로 꺼내들었다. 야당이 하자는 국정조사 정인 참고인 가령 수사했던 검사들 다 부르자. 지휘부에다가 탄핵이 됐었던 그 검사들도 다 부르자. 그래 그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하자는 이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거기 민주당이 아마 전전긍긍 하느라고 그런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박지원 수석 대변인이 사실이라면 뭐 사실입니까?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송원석이 그런 제안이 사실이라면 협의에 응해준 야당의 감사를 표한다. 국민 앞에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 그리고 굳이 특위를 만들어 논쟁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그래 이제 법사위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해야죠. 근데 아마 제 예감으로는 내일 또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면은 이재명만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하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이 꺼내든 거죠. 조국. 처음에는 한동훈이 조국한테 제안을 했지만 조국이 한동훈하고는 안 하겠다. 장동혁하고 하겠다. 1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고 그 당대표끼리 하자. 그래서 107석의 의석을 가지고는 장동혁한테인데 장동혁이 오케이 하자. 이래버린 겁니다. 이랬는데 이게 또 조국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지금 뭐 지지율도 엉망이고 뭐 당에 뭐 성추문도 있고 하니까는 존재감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데 이게 이재명 눈치로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이거 하면 또 이재명이 그 중심에 그 논쟁의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몸통이 여기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좀 주춤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조국은 워낙 다급합니다, 지금. 이게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가시를 하는 그 길로 이제 삼고 싶은 거죠. 자기가 뭐 법대 교수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항소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뭐 국고 한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이재명 이슈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게 두 사람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전격적으로 1대1 토론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이 며칠 전에 조국당 당대표로 다시 선출이 됐죠. 뭐 혼자 출마해가지고 뭐 97%인가 6%인가 뭐 찬송받은 이제 그래서 어쨌든 당대표가 새로 됐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의례적으로 다른 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죠. 오늘 조국이 정청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일정을 조율을 했는데 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12월 1일 상견례를 갖기로 했다. 이게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당대표실로 찾아가서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데, 이 조국이 23일 날 신임 당대표로 다시 선출된 뒤에 가지는 첫 예방이고 갈래적으로 이제 가는 인사 차원의 자리인데, 이번 둘이서 만나면은 지금 토론하자고 서로 양쪽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월요일 회동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중에 이 두 사람의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토론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재명이 되는 거죠. 대장동. 이재명의 여러 사법 리스크 중에서 대장동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얼마 전에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중형도 내려줬고, 그 선고문에서 이재명 이름이 400번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는 결국 이재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토론에서 국정조사가 같이 실시가 되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그 토론에서 라도 이재명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이재명이 이 대장동의 그 몸통이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은 이게 또 쌓여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하는 밑거름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